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군사기지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최소한의 안보는 필요하다며 해군력 증강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공군이 제2공항의 남부탐색구조부대 배치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군 관계자의 입장 표명은 제주에 군공항이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으로 실현시키고 도민사회의 불안감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된 국방부나 공군의 어떤 방안도 검토는 물론 협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수 민간공항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대통령과 바로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이와 관련된 걱정을 도민들이 더 이상 하지 않고 이게 쟁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는 군사적 긴장이 형성될 어떤 행위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라는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도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일부인 만큼 최소한의 안보 요구에는 응해야 한다며 해군력이 들어오는 것까지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군사 기지화가 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면 과연 제주도의 미래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 좀 더 제주도지사로서 깊게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휴전선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에는 병력을 배치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휴전선 155마일을 전부 군사구역으로 내주고 있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원도심 재생 사업을 소수의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십 차례 설명회와 주민 면담을 했다며 억울하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이번 주말부터 이뤄지고 다음 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유의물을 도내 곳곳에 붙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다급하게 나옵니다. 화장실 안에는 A4 용지 2장을 이어붙인 유인물이 발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스파이고 공산주의자라며 참여정부 시절 대북 지원금을 빼돌리고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유인물 13장이 공공기관 화장실과 버스 정류장 등 11곳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하나 붙어있는 거는 본 것 같아. 이런 A4 용지 요만한 거 하나 하고 누가 뗐는지는 금방 붙어있는 걸 봤는데 금방 또 없어졌더라고요.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인물을 회수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일단 후보자 비방 또는 흑색 선전 위에 이제 아주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찰은 유인물을 만든 서귀포시 안덕면 68살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무직인 김 씨는 SNS와 블로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유인물과 가짜뉴스가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배포자에 대해서 엄정 처벌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대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제주특별법을 지방자치 확대와 환경보전 우선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며 4.3 희생자 배보상과 농민 기본소득 보장,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소나무는 잘게 부순 뒤 나무가 있던 자리에 버리거나 태워야 하는데요. 자칫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살아남아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인데 파쇄목을 남의 땅에 버리는 등 뒤처리가 주먹국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yen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있는 한 목장 용지. 마치 거름을 깔아놓은 것처럼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목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최근 콩을 심기 위해 이곳을 찾았던 땅 주인은
산더미처럼 쌓인 파쇄목에 깜짝 놀랐습니다. 허가 없이 대문을 달았으면 최소한 동의는 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대문 옆으로 길을 내서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 파쇄를 해버리고 목장에 쌓인 나무 파편들은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 버려진 파쇄목은 50여 톤으로 소나무 1,500여 그루 분량입니다. 이 일대 제선충병 방제를 맡은 업체가 땅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곳에서 파쇄 작업을 한 뒤 버린 겁니다. 허락은 안 받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파쇄를 한 거죠. 기존에 파쇄물이 있어가지고 땅 주인분이 또 나중에 그림으로 쓰시려는 것도 해서. 고사목 처리도 엉터리입니다. 산림청 규정상 1.5cm 미만의 크기로 파쇄를 해야 하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20cm가 넘는 나무들이 현장에 수두룩합니다. 파쇄목이 1.5cm를 넘으면 제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가 서식할 수 있어 파쇄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해당 업체에 무단으로 남의 땅에 버린 파쇄목을 모두 수거한 뒤 소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목포 해양경비안전선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난민으로 위장해 제주도를 이탈한 중국인 29살 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왕 씨 등은 지난 2015년 제주에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제주로만 표시된 체류 허가 지역을 위조해 경기도 등에서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기공 수련 단체인 파룬궁 수련생으로 위장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보험 회사인 삼성화재와 자동차 정비업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 비용을 둘러싸고 양측이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화재 갑질 회포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삼성화재 건물 앞에 자동차 정비업체 임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대기업이 수리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고 갑질을 하고 있다며 집단 시위에 나선 겁니다. 도내 삼성화재 협력 정비업체 12곳은 지난해 말부터 모두 계약을 해지한 상황. 정비업체들은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수리 비용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삼성화재 측은 단기간에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도내는 이제 염분도 많고 그래서 차량을 수리할 때 제대로 눈에 보이지 안 하는 그런 부분까지 수리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적정한 공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보험료도 조금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도 원가 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양측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삼성화재 가입자들은 정비업체에 먼저 수리 비용을 낸 뒤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체가 청구한 수리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며 삼성화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차액은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고객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 되냐? 일단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고 차익이 발생한 거는 양사들끼리 소송을 하시든지 법정 싸움을 하시든지. 자동차 정비 수리비를 둘러싸고 삼성화재와 정비업체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부영주택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연결 통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부영주택은 부영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연결하는 통로 공사비를 전액 부담했고 계약서에 소유권자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이에 대해 연결 통로는 컨벤션센터의 증축 공사로 허가를 받았고 증축에 따른 등기도 마쳤다며 부영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물속에 잠겼다 드러나기를 반복하며 빠르게 훼손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가 첨단 3D 스캐닝과 프린팅 기술로 재탄생합니다. 이번 복원 작업에는 옛날에 떠놓은 탁본까지 반영돼 실제보다 더 원형에 가까운 복제품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울산 MBC 조창래 기자입니다. 이렇다 할 보존 방안을 찾지 못한 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 오랜 시간 비바람에 노출된 데다 물속 자맥질을 거듭하며 흙으로 변하기 직전 단계에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보존 방안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울주군이 반구대 암각화를 실제와 똑같이 복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반구대 암각화가 자연 풍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발견 당시의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시키기 위해서 복원을 합니다. 첨단 3D 스캐닝과 프린팅 기술을 통해 크기나 문양, 음각의 깊이까지 찍어내듯 복제하고 질감도 최대한 비슷한 소재를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이 소장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의 3D 스캐닝 도면을 확보하고 암각화 초기 탁본을 반영해 실물보다 더 원형에 가깝게 제작할 방침입니다. 원형에 최대한 가깝도록 제작할 것이며 나아가서 신청사와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곳 울산박물관 역사관에도 3m 높이의 반구대 암각화 실물 모형이 제작돼 있지만 이번에 울주군이 제작하는 것은 이보다 규모가 2배나 큽니다. 복제품은 가로 12m, 세로 6m 크기로 제작돼 오는 10월 말 완공 예정인 울주군 신청사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네, 오늘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어제 몽골 동부와 중국 북동부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오실 땐 마스크를 챙기셔서 호흡기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기온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약간 더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온화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13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의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트여 있어 장거리 운전하기 무난하겠고요. 삼적도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15도 내외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간간히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척 따뜻하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내 한 문화기획사 대표가 투자금 수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4살 김모 대표는 최근 2년 동안 문화공연을 개최한다며 투자자 5명으로부터 8억 원을 받은 뒤 최근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해 출국 정지를 요청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납품업자와 짜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서귀포시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김모 씨와 납품업체 대표 한모 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감귤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보조금 15억 원을 받은 뒤 납품업자와 짜고 9억 원짜리 중고 선과기를 구입해 보조금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농협 임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2명이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자택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비상임 이사 후보로 나온 B 씨 등 2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제주시 농협 임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로 후보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성산고를 해양산업과 관련한 마이스터고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해운업계의 경기 악화로 성산고의 국립제주해사고 전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양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전략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제주해사고 설립 용역 결과는 오는 7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특성화고 취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 1,700여 명 가운데
488명이 취업해 28%의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취업처별로는 면세점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공사 22명, 금융업 15명 등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